뉴스는 쉽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이태원 참사 49제고 아까 그 자원봉사하는 대학생 인터뷰도 했고 그랬거든요. 네. 그 희생자 이름하고 얼굴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하나하나씩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추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뭐랄까요? 절차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이요. 예. 실험을 할 때 쭉 어떤 스토리든 역사적 사실이든 사람들한테 읽게 합니다. 그거 가장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나기 어렵게 하는 건 사람 이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렇구나. 정말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우리 네. 역사책에서 네. 그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들을 다 빼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전혀 뭐 생동감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전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그런 물질들의 일들처럼 벌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이 왜 인간이냐면요. 예. 호모사피엔스 어느 순간 자아를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자아는 어떤 주체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빼버린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고 그러네요. 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럼요. 예. 그게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요. 네. 그걸 또 기억해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막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네네. 이게 추모 공간 지금 아까 그 분향소에서도 무슨 큰 트럭 같은 거를 대놓고 거기에서 같이 텐트 치고 유족들이랄지 온 시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막말이라고 하죠. 네,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막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칼럼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제가 있는 심리학 분야에서 확실히 21세기 들어와서는 그런 것에 관련된 연구들이나 논문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혐오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혐오는 기본적으로 생존 반응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내 생존에 위협이 받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근본적인 생존이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혐오가 담긴 막말이 나오기가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혐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걸 봤을 때나 두려운 걸 봤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막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이니까. 그렇죠. 생존의 위협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아트마크먼 교수라고 인지과학자가 있는데 혐오를 느끼는 것과 혐오를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누구나 혐오를 느낄 수는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막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은 해요. 실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난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이제 문이 싹 닫힐 때쯤 됐는데 누군가 문을 또 열어요. 타려고. 싫지. 네, 그럼 속으로 싫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당신 왜 그렇죠. 찼어? 뭐야 그렇죠. 이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막말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막말을 실제 입으로 내뱉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막말한 사람이 당신들 중에서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황당무계한 주장이에요. 네. 자기도 그럼 자기가 이미 그런 말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남들도 동조화시키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그걸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어떤 막말에 있어서는 했느냐, 막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그러네. 네네. 예. 근데 내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 희생자 분향소 차리는 거하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이 왜 생존의 위협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생각의 네. 연쇄라는 게 참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는 생각의 연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 모든 사안을 해석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도 합니다. 왜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건 고입니다. 가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 근데 노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백기 내리지 마.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아주 간단한 연구를 해봐도 유난히 올려 내려 이런 건 잘하는데 내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적 능력과 별개의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내려 올려 이거는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내리지 마.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제 충동적이다라는 게 욱한다와는 조금 더 그보다는 또 정교한 게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혐오감을 만들었는데 그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 다음 일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미리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되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희생자들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지금 설명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는 마시고 온라인 상에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접 분향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멘탈리티인지는 정말 어떤 심리 상태인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온라인상에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안 드러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나 아니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데도 막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뒤에서 그런 똑같은 막말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또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거기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 변동성이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안정성. 그러면 있는데 하위 계층이고 중상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적인 권력자 그리고 안정적인 저권력자. 이 양쪽이 막말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안정적인 권력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권력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이 나의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이 힘 이런 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말하기 좋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권력자. 이게 심리학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나의 권력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어. 그럼 조심하네. 그러면 막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안정적인 권력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안정적인 권력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막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안정적인 즉 변동성이 없는 저권력자들은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자리를 자꾸 찾아가면서 거기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자꾸 비슷한 막말을 하면서 이 양쪽의 연대감을 가지게 돼요. 큰일이네. 우리 사회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주의 사회는 자꾸 바꾸잖아요. 그런데 정치 권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소셜 모빌리티라는 게 그렇죠. 계단이 중에 계층 간 이동.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의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 변할 수가 없다. 이번 생에는 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냉소, 혐오 이런 것들이 막말의 형태를 띠면서 안정적으로 자기의 변동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또 좋아집니다. 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의 희생일 수도 그럼요. 있겠는데 네, 본인들한테도 되게 안 좋은 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면 뭐 또 본인 인생도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예.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역사든 그것이 어떤 분야든 예. 이렇게 혐오적인 막말을 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추적해서 저희가 계속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이제 계속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고립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혐오하게 되고 그렇죠. 막말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더 벌어지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분들을 버티게 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막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욕설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네, 더 네. 솔직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제 좀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서 어떤 사람은 좀 말을 그냥 좀 툭툭툭 욕설도 섞어가면서 합니다. 네. 그럼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어떤 사람이 더 솔직한 것 같니? 라고 하면 그 욕설하거나 막말한 사람이 더 솔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솔직하다라는 것과 진실되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온 세계가 솔직하게 막말하는 사람. 아, 노골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솔직하다기보다는 노골적으로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원래 투표라고 하는 것이 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솔직한 사람을 뽑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예. 솔직한 사람. 그래서 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라는 얘기들을 정말 자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욕설하는 사람. 진심으로 욕설하는 사람. 진심으로 막말하는 사람. 진심으로 혐오하면서 혐오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사람. 네. 그런 분들이 표받기도 좋은 게 그게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야. 심리학자들이 우려합니다.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언어를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 정치인들이 클릭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네, 그쪽으로 쓱 빠져들기가. 왜냐하면 당장의 표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정도의 표는. 근데 네. 그 과정을 또 좀 더 장기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의 언어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저렇게 성공한 거 봤으니까. 네. 그래서 막말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보면 막말을 하고 들으면서 승리한 사람이 더 큰 막말을 생산한다. 이게 최종적인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죠.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이제 뭐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말자. 뭐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분노하자라고 하는데 네. 소외시켜버리자. 네네. 근데 네. 같이 비난하는 거는 일단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같이 비난하는 또 다른 건 안 막말이 돼서 아. 이제 소위 말하는 유치한 부부싸움이나 유치한 이웃 갈등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적은 다르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바리메넨타 당한 거랑 비슷하다. 막말을 하는 사람. 그러네. 네. 그럼 바바리멘은 어떻게 해야 안 할까? 이건 실제로 연구가 다 돼 있죠. 그래요? 바바리멘이 나타났을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쓱 지나간다. 그럼 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소리 지르고 하고서 비난이 아니라 하고 소리 지르고 네. 신고하고 그래야만 낮출 수 있어요. 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네. 예.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극심하게 논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해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막말한 사람들의 막말의 양은 분명히 우리가 일종의 수치화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군요. 거기까지 딱 하고 끝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막말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방법을 독일에서 실제로 한 언론사가 실험을 했는데 예. 종량제 하니까 싹 줄더라는 거죠. 종량제가 뭡니까? 댓글을 달 수 있는 예. 바이트의 수를 종량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 자원을 무한정 쓰지 못하게. 아, 좋다. 네, 그리고 그걸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해외 언론사들처럼 실명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예. 이게 지금 언론 자유 탄압이 전혀 아니에요. 네. 해외 유수 언론사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진정한 그래서 발언권 자체를 그렇죠. 양을 정해서 더 줄여버리고 당신은 10이 아니라 이제 6, 당신은 4.
이런 식으로 해야만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정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와서 이게 막 그냥 쏟아내면 민주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네. 예. 사실 그 과정에서 같은 비슷한 그 고민을 예. 외국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이면도로를 중심으로는